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이 2.1%를 기록할 것이라는 민간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IMF에서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을 2.2%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나와 있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내년 중에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가 종료되면서 삼고 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시장 오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세를 보였던 우리 증시 오늘 역시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시간으로 오늘은 CPI가 발표됩니다. 지난달보다는 둔화가 되겠지만 에너지와 중고차 가격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입니다. 마감까지 변동성에 유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합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친환경차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친환경차 등록 대수가 200만 대를 돌파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100만 대를 돌파한 이후 2년 2개월 만에 2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차는 총 203만 566대로 친환경차 범주에는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수소차, 액화 석유가스, 바이퓨얼, CNG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 포함됐습니다. 친환경차의 비중은 지난 2014년 0.7% 수준에서 매년 꾸준히 올라 현재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584만 5,684대 중 7.9%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친환경차 중에서는 하이브리드 차가 148만 1,914대, 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수소차, 전기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차가 늘어나는 배경은 무엇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로는 장기화되는 고유가 상황에 따른 이 전동화 흐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하고 자동차의 전동화 전환이 빨라지며 지난해에는 국내 전동화 차량의 판매량이 처음으로 경유차를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흐름이라면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24년 경제,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네, 하나금융연구소는 오늘 2024년 경제,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1%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4%로 예측한 한국기획재정부, 2.3%로 예측한 한국은행보다 낮으며 2.0%인 잠재 성장률 수준입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내년 중으로 글로벌 통화긴축 정책이 종료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및 주요국 금리 인상 기조 종료, 제조업 경기 개선 등과 함께 수출과 설비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예상한 올해 성장률 추정치는 1.3%입니다. 여기에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삼고 현상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 있었잖아요. 네, 하나금융연구소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 삼고 현상이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 위험 잔존 및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현행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물가 수준이 2%로 안정화되는 내년 하반기 연준의 정책 전환 이후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상고 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계속되고 연준의 통화 긴축과 중국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등이 이어진다면 환율의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진 않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고 거래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편의점 택배 시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장했을까요? 네, 개인 간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편의점 택배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 기준 시우의 알뜰 택배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90% 성장했습니다. 알뜰 택배 이용 건수는 30만 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GS25의 반값 택배도 이용 건수가 13.4% 신장했습니다. 반값 택배의 월 평균 이용 건수는 약 100만 건입니다. 택배업체와 계약해서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의 택배 이용 건수 역시 지난해 대비 약 40%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편의점 택배의 성장은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 간의 중고 거래 영향이 가장 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GS25는 자체 조사 결과 반값 택배 이용 고객의 72%의 택배 이용 목적이 개인 간 중고 거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가 늘어나며 주위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택배 시장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 2008년 4조 원에서 2021년 24조 원까지 6배가량 성장했으며 올해에는 3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이 확대되며 편의점 업체들의 택배 점유율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GS25는 제주도와 내륙 간 반값 택배 서비스를 개시하며 인프라 확대를 통한 신규 고객 유치에 나섰으며 시우는 이달 말까지 중고나라, 번개장터 알뜰 택배 이용 고객에게 무제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우리나라 친환경세 200만 대 돌파 소식부터 편의점 택배의 성장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이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발표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는 높았지만 전월보다 둔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또 미국의 장기채 금리와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개인의 매수세 속에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 켜낸 가운데 그중에서도 철강, 금속, 의료 정밀 업종이 강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살펴보면요. 코스피 2465선에서 시작해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기분 좋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88% 상승한 247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요. 장 초반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 보였지만 장중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현재는 1,270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외국인 역시 오늘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오가다 현재는 315억 원 팔아내면서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써 외국인은 1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도 장 초반 매도세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중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1,633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관은 연기금 쪽에서 강한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전 업종이 빨간불 켜내고 있는 불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종이 목재 업종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 살펴보면요. 오늘 코스닥은 822선에서 시작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내는 모습입니다. 현재 2% 넘게 상승하면서 830선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거래일 만에 개인과 외국인 포지션을 바꾼 모습입니다. 개인은 1,255억 원 사들이면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1,444억 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관은 277억 원 사들이면서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섹터 마리아나 관련주입니다. 미국에서 의료용 대마 판매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국내 대마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요. 오늘 오성 첨단 소재 27%대 강세 보였는데요. 현재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8.82%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 오늘 장 초반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25%대 강세 보이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모습입니다. 오늘 에머리지와 메디콕스 역시 상한가에 진입했는데요. 현재는 13%대, 11%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미국에서 초전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10,000,000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하락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6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냈었는데요. 오늘은 11%대 약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서남도 어제 9%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6.88%세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로봇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로봇사회 협업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로봇 제품을 선보이거나 출시를 예고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HD 현대로보틱스가 협동로봇 점유율 세계 2위 기업인 대만 테크맨 로봇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또 현대위아가 우리나라 최초로 무인 주차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로봇 섹터 전반에서 강세가 관찰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상승률이 눈에 띄는 게 로봇 섹터입니다. 로봇 섹터 오늘 시장에서 3%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또 주도주로 이름을 올렸던 것에 비하면 오늘의 상승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 로봇주에 대한 주가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최근 로봇주 자체가 조금 조정을 받았죠.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으로 인해서 어쩌면 처음에 이제 기대감이 컸었는데 네. 두산 로보틱스가 원체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거와 이제 실질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그만큼 로봇 관련된 이제 주식에 대한 투자 자금이 좀 분산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좀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어제부터 이제 국내에서 국내 최대 이제 로봇 전시회인 이제 네. 로봇 월드 2023이 어제부터 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신제품이나 신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부터 로봇 관련주 쪽으로 조금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조금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글로벌 이제 금리, 특히 이제 미국채 금리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이제 로봇 관련주와 같은 성장주에 대한 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측면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주의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봇 관련 전시회도 열리게 되면서 지금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가 흐름은 하지만 공모가 부근까지도 지금 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시초가 부근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인데 지금은 47,8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뭐 시총도 가뿐히 제치긴 했지만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했던 바는 따따블이었잖아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따따블 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네. 그래도 뭐 로보틱스 같은,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거 여전히 시가 오늘 기준으로 지금 3조 1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더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협동 로봇에 대해서 뭐 국내 1위 업체다. 뭐 글로벌적으로 봐도 4위 업체입니다. 그만큼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이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해서 이제 수요처가 다양화가 되면서 향후의 시장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마켓앤마켓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의 시장 규모를 2028년에 92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매년 이제 40% 이상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전체 로봇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2017년도에 2.8%에서 2021년도에 7.5%로 이제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협동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협동 로봇 관련돼서 13개 제품을 지금 출시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글로벌 1위 업체인 뭐 유니버설 로봇이 5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HD 현대 로보틱스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만의 테크만 로봇 같은 경우도 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제품군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 성장세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적자가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적자는 2025년 정도에 아마 흑자 전환이 될 거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매출 성장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주가 흐름을 뭐 알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만큼 수주가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매출 성장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적자는 2025년 정도에 해소가 될 것이고 앞으로의 매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시고 수주 여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보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 후에는 다른 로봇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주고 뉴스에서도 봤듯이 HD 현대 로보틱스의 대만 로봇과 관련해서 협력 이슈가 또 있고요. 삼성전자의 하반기 로봇 신제품 출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로봇주들이 반등할 여력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실까요? 일단 뭐 로봇 시장에 대한 뭐 시장 전망은 뭐 밝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임금 인상, 그다음에 이제 인력 부족에 대한 이제 여러 대안으로 로봇 사용처가 이제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에 대한 부분은 뭐 장기적인 건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별적으로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씩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오늘 얘기 나온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이런 협력 관계가 나쁘진 않지만 그 반영되는 부분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HD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커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 관련된 뭐 이제 부품, 특히 이제 로봇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이제 흐름세를 네.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 지금 로봇 출시를 계속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지금도 4분기로 넘어왔고요. 또 4분기에도 뭐 출시할 것 같긴 하지만 또 아직 출시가 좀 지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런 이제 삼성에서 이제 웨어러블 이제 로봇이 출시가 되어야 아마 시장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에 대한 또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이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수준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시장 자체는 성장이 계속 되겠지만 삼성전자 로봇과 관련해선 출시 시점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봇 관련된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최근에 또 촉발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나와 있습니다. 무력 분쟁이 나오면서 방산주들도 들썩이기도 했고요. 또 월가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를 지금 시점에서 좀 바라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스주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혼조세를 보이면서 상승 동력이 약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계절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반등 여력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가스주가 이제 움직였었던 거는 이제 중동 사태가 다시 이제 불거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유와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좀 이제 강한 흐름세를 좀 네.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스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테마 성격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 초에 나왔었던 SG 사태 때에도 관련주들의 대부분이 가스 관련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스 관련주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예전보다는 많이 좀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같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가스주,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제 겨울철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뭐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이후서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가 이제 유럽 내 공급이 안 되면서 유럽의 비축량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좀 더 빠르게 LNG를 비축량을 이제 확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LNG 가격이 크게 국제 시세가 변동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겨울철 추위가 뭐 심해진다. 뭐 특히 이제 유럽 내에서 올해는 아마 겨울철 추위가 조금 예년보다 이제 온도가 좀 높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와 다르게 겨울철에 뭐 이상 기후로 인해서 뭐 아주 춥다든가 하게 되면 LNG 가격에 대한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온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동절기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LNG 관련해서는 도매 시장이 민간에 개방된다는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그간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았던 종목이 있습니다. GSE가 그랬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5%대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네.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LNG 직도입 관련된 규제는 이제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그 규제가 완화가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온 건데 이게 지난 이제 7월에 이제 일단 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직 뭐 뚜렷한 뭐 가시적인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될지 여부도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EU 같은 경우는 지금 각국에서 LNG를 수입을 하다가 이거를 그거보다는 단일화해서 수입을 하는 게 좀 더 공급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걸 단일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이걸 다시 분산화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도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잉 파워를 갖고 있는 대형 이런 가스 판매 회사들이 뭐 직도입에 그 상당한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사들은 그렇게 수혜를 입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GSE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경남 서부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인데 뭐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업체가 34개입니다. 그 중에서 26위를 하기 때문에 직도입을 한다라고 해서 GSE가 특별하게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부분은 기대해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장 그 가스 회사 중에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떠한 이슈에 따라서 이제 수급 상황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을 하니까 그런 점에 좀 대비해서 뭐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LNG 민가시장 도매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지금 큰 수혜가 예상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수급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산업부와 우리나라 가스 업계에서는요. 중동 분쟁에도 우리나라 가스 수급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셰브론은 이스라엘의 에너지부의 통보로 인해서 해안에 있는 천연가스 전을 폐쇄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스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뭐 국내에는 큰 영향이 없을
없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스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텔아비브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뭐 지금 하마스의 로켓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리다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가 일단 폐쇄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스라엘 가스전에서 나오는 가스의 70%가 가스가 이스라엘 수요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 뭐 이집트와 요르단에 수출한다라고 하지만 그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제 시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호주에서 뭐 가스 관련된 이제 공장들의 파업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이런 LNG 가격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겨울철 기상 이변이 가스 관련된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뭐 이렇게 이스라엘 정도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에너지 관련된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이제 지역 자원으로 지금 뭐 되고 있는데 이게 네. 뭐 이란이나 주변 국가로 확전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뭐 에너지 가격 자체가 뭐 추가적인 급등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중동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로봇과 또 그리고 가스 관련주들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탑픽 종목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로봇 관련주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중에서 V1텍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물류 자동화,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 검사를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2차 전지 검사 장비가 뭐 전체 매출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로보틱스 관련된 그런 이제 AMR, 그러니까 자율 이동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인수한 무인 운반 로봇, 그러니까 AGV라고 하는 업체인 한성웰텍의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뭐 매출 성장세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에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이제 미국 이제 그러니까 현대차의 이제 AMR, AVG를 이제 공급을 한 그 전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 같이 진출하는 계열이나 협력사에도 납품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수록 이렇게 이제 물류 자동화 관련된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국내 기업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장비에 대한 매출에 대한 발주도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뭐 움직였다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도 이제 10,000원 근처에서 지금 출렁거림을 하고 네. 있는데요. 한 9,500원대에서 한번 매수하시면 좀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은 8,300원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V1텍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는데 그러면 본격적인 우상향 시점으로 봐도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역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에 앞서서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적자 폭을 축소한 것으로 일단 집계가 됐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시사하는 바는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일 좋게 표현을 하자면 굿바이 6만 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려도 좀 있었어요. 네. 잘 나올까 못 나오는데 이 우려가 완전히 기대감으로 지금 변한 부분들이고 네. 지금 삼성전자 이제 실적이 나온다면 요번에 이제 매출 67조에 영업이익이 2조 4천이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을 갖고서 다들 핵심 키워드만 보면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돋보였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감산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가는 부분들 좀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확정치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요번에 보면은 모바일 쪽에서 2 내지 3조 원대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고 디스플레이도 이제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지금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이 이제 아직도 조금 이제 1분기, 2분기 여기 나오는 것처럼 4조 원대에서 사실은 9조 정도의 이제 이 적자가 났습니다만 요번이 이제 요것이 굉장히 지금 줄었다 그래서 한 3조 정도의 지금 영업 손실이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은 감산이라는 큰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순환 구조가 이제 완성 단계에 집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이제 4분기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부분. 뭐 삼성전자는요 다른 게 없어요. 반도체의 실적 회복이 그것이야말로 모든 거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올해 통틀어서는 한 10조 정도, 14조 정도의 지금 영업 손실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을 보면은 10조 이상의 지금 영업이익이 나는 걸로 지금 뭐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호시절 생각을 해보시면은 참 감개가 무량하실 건데 2013년도 보시면은 3분기에 영업이 10조 날 때가 있었거든요. 네. 분기별로 2018년도에는 17조가 날 때도 있었어요. 그때 반도체가 어디까지 갔냐면 13조까지 영업이익을 낼 때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사이클로 지금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지금 4분기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보시면은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게 뭐냐면 9월 내내 1조 원 이상을 다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틀 동안에 4천억을 다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사주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대감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증권사에는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지금 9만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지금 올리는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이 이제 단순한 이제 뭐 한 차례의 이벤트냐, 본격적인 궤도 반등의 반등 궤도에 지금 올라가 타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후자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얻고 있어요. 모든 방향성 면에서 저점은 통과된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본격적인 반등 궤도에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 몇 가지만 잘 쳐주면 되는데 일단은 반도체들이 조금 더 지금 좀 힘을 더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점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감산 효과도 있겠지만요. 신작 폴더블폰 출시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짚어봤던 것처럼 증권가에서는 1분기, 2분기 반도체 부문에 4조 원대의 적자가 각각 났었는데 이게 좀 축소된다라고 3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4분기까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갤럭시 G5가 지금 먹여 살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결국은 반도체가 어떻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4조 원대에다가 뭐 3조 원 갔다가 2조 원 갔다가 1조 원 갔다가 이러진 네. 않아요. 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은 고정 비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감산을 딱 멈추고 원가 개선하고 수익성이 올라간다면 확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뭐 14조 뭐 적자가 나지만 내년도에 10조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전자에는 조금 좋은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가격들이 지금 좋잖아요. 그래서 네. D램은 회복이 거의 된 것 같고 낸드가 조금 지금 주춤주춤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에 대한 추세선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빠르게 했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부터 무슨 생각이냐면 삼성전자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사는 타이밍보다 파는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한 네.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흐름을 잘 타시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도 많이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반도체 시장의 화두는 HBM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앞날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그간에는 SK하이닉스가 독식을 했던 엔비디아의 HBM을 삼성전자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 시장에 뛰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격돌이 예상이 될 건데 HBM3의 가격이 D램의 5배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 HBM 시장이 개편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거의 지금 표에 나온 것을 거의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네. 3세대를 이제 2020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면 이제 HBM4가 양산이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요번에 반도체의 업황 변고점은 이 HBM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전략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감산은 유지하되 얼마나 만큼 감산 부분들을 고부가가치의 제품 HBM으로 지금 옮겨 타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설비 투자는 축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HBM 쪽에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결국 이거는 이제 보유 재고가 감산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굿바이 6만 전자 할 때는 이 감산하는 게 분명히 플러스가 됐고요. 네. 헬로 9만 전자가 되려 그러면 고부가치의 생산이 이제 안정적으로 돼야 됩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또 있죠. 3나노 수요처를 이제 확정을 짓는 과정에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진짜로 제일 앞서가는 공정 기술을 가지고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HBM에는 투자와 그다음에 인력과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돼야 되는 것이 이 증시의 가격의 지금 반등에 아주 필수 조건으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이제 HBM3에 본격 양산을 되는데 이제 수율을 잡기 시작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굉장히 높은 수율,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이 지금 넘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쫓아가더라도 굉장히 반등하는 데는 필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양산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고부가가치 사업에 힘을 더 실으면서 주가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겠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반도체 한파가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을 두고도 좀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보다 감산이 들어갔던 상황인데 그렇다면 3분기에 흑자 전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D램 부분의 흑자 전환 성공 여부가 나오는 게 만약에 SK가 이것을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순풍에 도르는 부분들이 돼 있고 3분기 이제 매출에 대해서는 지금 한 7조 9천억 원 정도의 매출과 영업 손실은 1.6조 정도의 지금 손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러면 우리가 한 발 더 길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 1분기부터는 흑자 전환보다도 수익성을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게 SK하이닉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HBM 쪽에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곡점은 DDR5와 HBM3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목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에서 지금 활약을 보이고 있는 SK 굉장히 지금은
빠른 속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SK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SK하이닉스가 흑자로 전환이 될지 그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시고 얼마나 빠르게 속도가 나타날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 규제를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 기업에 좀 호재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이 우리 기업의 숨통이 풀리게 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등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좀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규제 완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재미난 해석이 이게 나왔어요. 만약에 이제 선단 공정으로 이제 전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거꾸로 역발상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갖고 가는 거는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미국 반도체 기업이에요. 예, 우리는 뭐 직접 이제 그런 걸 당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의 살 길을 하느라고 하지만 미국 반도체 기업조차도 대중 반도체에 이 규제하는 걸 완화하는 걸 요청을 하고 있어요.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데는 뭐 지금 수십억 달러 지금 손해를 보고 있죠.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요건들에서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는 이거 좀 완화해 주세요. 사실 미국과 반도체에 관한 미국과 중국은 샴쌍둥이다. 머리는 두 개지만 몸은 하나다. 등등의 지금 굉장히 많은 뭐 내부적인 다른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중국 투자에 대한 이 제한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전체 뭐 생산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야 중국 이거 오래 가지 못할까요? 중국에서 계속 뭐 더 화려하게 이제 뭐 레거시가 들어가서 이거 선단 공정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데 범용 반도체 생산 기지로 중국을 활용하는 방안도 굉장히 깊숙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최첨단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한국에서 얼만큼 소화를 해내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정치의 계절이 와서 네. 사실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한 급격한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는 지금 차원에서도 지금 360도 전후방 지금 다 뭐 로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선의 계절이 다가온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좋지만 이런 반도체 훈풍이 소부장 업체로까지도 가게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이제 훈풍이 갈 것으로 예상하실까요? 일단은 이제 세계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또 네. 전쟁이라는 또 변수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나 이걸 길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에서 일단은 향도식으로 이제 앞에 깃발을 걸고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요. 따라서 얼마만큼 전 세계의 경제 회복이 지금 빠르게 가느냐.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1월 달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만나기로 돼 있는 부분들에 사실 많은 지금 주목이 가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반도체라든가 전체를 시장 상황이 굉장히 이제 뭐 훈풍이 오는 부분으로 가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상황에서는 뭐 소식에 소문에 듣고서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네. 지금 뭐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러한 업턴으로 갈 때는 늦더라도 확인 후 하셔도 크게 네. 여러분들이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포모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승부가 한 번은 첨단 기술에서 나야 되는 시대적인 지금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늦게 가시더라도 확인 후 매수하시는 전략도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확인 후에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반도체 주도 앞으로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목도 많이 쏠릴 것 같아요.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먼저 선행돼야 할까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하여튼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반도체는 사는 타이밍보다 파는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파느냐가 지금 중요한데 결국은 얼마나 첨단 공정으로 가느냐.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온 부분에 아주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뭐가 있냐면요. 3나노 공급처를 이번에 확보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첨단 기술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성장성을 더 가지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주는 앞으로 이제 업황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번에 이제 매수 매도의 어떤 형태를 보면 9월 달에요. 1조 원을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10월 달 따는데 거래일 이틀 만에 4천억을 다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틀 만에 전체 빠졌던 거에 40%가 지금 회복이 되는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어서 지금은 사시는 타이밍보다 파시는 타이밍을 정해놓고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전략 지금은 조금 더 좋으시려고 그렇다고 해서 뭐 팔고서 또 그냥 다른 종목으로 가지지 마시고 조정이 왔다 그러면 팔고 또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짜시는 게 좋습니다. 반도체 파는 타이밍이 중요한 종목으로 지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매도하는 타이밍이 더 중요한 종목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8가지 공정으로 나뉘어지고 이걸 또 크게 나누면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두 쪽 중에서는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후공정 싸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에서는 게이트 올라운드 같은 새로운 최첨단 패키징 쪽으로 지금 승부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사실 2나노 갔다 그러면은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서 더 나가려고 그러면 신소재가 나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후공정 싸움을 어떻게 붙느냐인데 그런 부분에서의 성장성이라든가 또 기술적인 우월은 삼성전자가 TSMC보다 좀 낫다는 평가까지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공정 후공정은 무조건 후공정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소재가 들어온다면 그거는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검증이 된 이후에 여러분 들어가셔도 크게 지금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도체는 후공정을 누가 잘하느냐의 싸움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전공정과 후공정을 나눠서 살펴보실 때는 후공정에 조금 더 집중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라인업 업계 1위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흑자가 기대되는 만큼 이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은 V1텍을 주셨습니다. 로봇주의 매력도 있고요. 거기에 2차 전지의 매력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겸비한 V1텍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적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저점을 지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확인 후에는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관점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